안녕하세요. 부동산 개발업 현업 중인 위시리치입니다. 오늘 온 곳은 일기 신도시 일산입니다. 일산이 분당 못지않게 일기 신도시의 진심이잖아요. 소액으로 내 집 마련 혹은 가성비 높은 투자를 할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릴 테니까 마지막까지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에서 꼭 알아둬야 될 거점이 바로 저 일자리 킨텍스 일산 테크노밸리 거점입니다. 이쪽이 이전 시장이고 이쪽 앞에 예전부터 자리 잡은 원조 전시장이고요. 이 단지가 코레나 킨텍스 오피스텔과 아파트 단지이고 그 앞쪽으로가 킨텍스 원시티이거든요. 그 킨텍스 원시티하고 코레나 킨텍스 사이에 저 펜스팅 공간이 GTX-A 킨텍스역 공사 중인 현장이고요. 이 킨텍스 원시티 앞쪽으로가 방송 영상 밸리 CJ 라이브 시티가 들어오기로 했던 부지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경기도청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귀여운 여기들 비가 와요. 빨리 찍어야겠네요. 경기도청에서 취소하는 바람에 아파트 현수막으로 다시 원점으로 돌려달라는 민원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상업지역 거점이기 때문에 49층까지 고밀 개발이 된 거고요. 용적률이 689% 정도로 돼 있고 최근 5년간 35평은 2019년 8월에 7억 7천, 최근에 10억 2천만 원 정도 해서 2억 5천만 원 상승, 33%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라는 뜻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말하면 전고점이 평당 4,500만 원 이렇게 높게 올라가다가 하락기가 되니까 여지없이 떨어진 거거든요. 하지만 일자리 거점 근처에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하락기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시세 방어가 됐다. 일자리 거점들 주변으로 저 북측으로 올라가면 대화역, 일산역이 나오거든요. 일산 신도시 쪽으로 가서 일자리 주변 배후주거지에 재건축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같이 확인해 보시죠. 여기는 대화 역세권 상업지역입니다. 저쪽으로 가면 대화역인데요. 이 근처에 온 이유는 개발 사례 땅값을 기준으로 아파트 시세를 가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왔습니다. 이 부지는 원래 모텔 부지였는데요. 현재는 LH 전세주택 계림 웨스트밸리로 2023년에 준공이 됐습니다. 이 모텔 부지 철거하기 전에 매입된 가격이 토지 평당 3,200만 원이기 때문에 이 기준 가격을 숙지를 해놔야 합니다. 왜냐하면 재건축 적정가 시세를 바로 이 개발 사례를 근거로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능곡동에 토지 평당 2,300만 원 거래된 사례가 있는데요. 그 사례는 사실상 일산 신도시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 기준 시세로 보시면 되고, 이 3,200만 원 시세는 사업 시행인가 기준 시세로 보시면 됩니다. 용적률이 여기가 562% 10층짜리로 이렇게 준공이 됐습니다. H에서 이렇게 건드렸다는 거는 우리가 매번 봤듯이 지자체에서 관심 갖고 밀어준다는 곳이거든요. 저도 역세권에 모텔 갖고 싶어요. 어이구, 조심하세요. 아이고, 카메라가 놀랬어. 밟을 뻔했네. 조심하세요. 여기는 일산 역세권 후곡마을 6단지입니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이 되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단지인데요. 앞에 현수막을 보시면 고양시 재건축 사전 컨설팅 2024년에 선정됐다고 걸려 있습니다. 1, 2, 5, 6단지 4개 단지가 통합 재건축을 추진을 하는 거고요. 저기도 뭐 있어요. 대우건설에서 이제 여기를 신발라 놨네요. 이 선도지구 선정이 되면 2030년도에 빠르면 입주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선도지구 지정이 되면 사업성을 보존해주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요. 일단 용적률을 당연히 올려주고 역세권은 400%, 350%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부 체납 비율을 더 높게 인정을 해줘서 사업성이 좋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2024년 9월까지가 선도지구 동의서 제출을 하는 마감 기한이거든요. 그러면 11월에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 선도지구 만점이 100점인데 95% 이상 동의를 해야 60점 만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6단지 시세가 2019년 8월에는 32평이 3억 가까이 됐고요. 24년 7월에 5억 1천만 원, 5년간 2억 1천만 원 정도 결과적으로는 상승을 한 것입니다. 전고점에서는 평당 1,980만 원, 현재는 평당 1,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선도지구 지정만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능곡지구 평당 2,300만 원 땅값을 추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억 2천만 원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4개 단지 통합재건축을 추진하는 이유가 점수 배점상 4개 단지 이상을 꾸려야 10점 만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통합이 10점, 주민 동의율 95% 이상이 60점. 그러면 70점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100점 만점 중에서. 선도지구 동의서 제출하셨나요? 후곡마을 1, 2, 5, 6단지 모두가 한 팀이다.
9,000세대 선정이 되기 위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 분당 못지 않은 분위기인데요? 후곡마을 4단지가 일산 역세권이기 때문에 3, 4, 10, 15단지 통합 재건축으로 해서 2023년도 사전 컨설팅 대상에 선정이 됐거든요. 이 역세권 단지라서 350%에서 400%까지 준주거 종상향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후곡마을 15단지가 4단지 바로 뒤쪽인데 같은 팀이거든요. 15단지 같은 경우에는 2019년 9월 당시에 전세가가 한 2억 6천원이었는데 매매가도 비슷했어요. 2019년 9월 당시에 무갭으로 투자할 수 있었던 단지입니다. 그리고 확실히 2023년에 역세권 선정된 이 형제들이 5년간 상승률도 타단지 비해 수치상 높아요. 다른 데는 뭐 50, 60%로 그래도 양호한 편인데 이쪽 역세권 팀들은 5년간 상승률이 66%에서 78%까지도 찍고 있습니다. 이 앞에가 바로 일산 역세권인데요. 2035 고양시 도시계획에 의하면 일산과 화정 이렇게 2도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산역 뒤에 보면 저게 바로 상업지역으로 종상향돼서 개발된 이편한 세상 일산 어반스카이입니다. 여기가 원래 저층 상가 밀집 지역이었는데 철거를 해서 이렇게 상업지역으로 733%의 용적률을 받아서 공일 개발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도심을 지켜봐야 되는 이유가 이런 화끈한 용적률 상향 개발을 해주고요. 저 매물이 될 만한 매물을 사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한 노후 저층 상가, 부분 상가들 그런 것들을 매수하면 디벨로퍼들이 시세보다 높은 값에 보상을 해주고 그렇게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이 편한 세상 일산 어반스카이가 전고점에서는 2,850만 원대 시세를 형성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까 대화역 토지평당 3,200만 원 사례 봤잖아요. 거기에 좀 못 미치는 전고점의 시세를 보여줬네요. 풍동 이 도시개발구역 인근에 있는 풍동 더샵 일산 LOE 단지입니다. 2025년 3월 입주 예정이고 인근엔 백마 역세권이 있는 것이고요. 고양시에서 거점 개발을 활발히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백마 역세권 인근 백송마을입니다. 백송마을 5단지가 올해 초에 대통령이 왔다 간 단지거든요. 왜요? 오래된 단지라서 재건축 꼭 필요하다고 미디어에 등장했던 단지입니다. 작년에 선도지국 사전 컨설팅 대상지로 선정이 단독으로 됐었거든요. 근데 올해부터는 기조를 바꿨습니다. 이 백송마을 전체 1, 2, 3호 단지가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벌써 동의율이 81% 달성했다는 현수막인데요. 저 앞에 현대건설 1스테이트 보이시죠? 여기는 현대건설 뿐만 아니라 삼성물산, GS까지 건설회사들도 이 통합단지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원래 19년도 8월에 2억 6,500만원, 평당 1,890만원이었는데 24년 8월에 4억 3,500, 평당 1,890만원을 지금 유지하고 있고 전고점은 2,100만원이었습니다. 여기가 백마 학원가입니다. 이 마주동에서는 제일 큰 학원가이고 이 앞쪽에 어울림 3단지라고 보이시죠? 백마역 역세권 인근 단지로서 24년도에 백마 3, 4, 5, 6 통합 재건축 사전 컨설팅 단지에 선정이 됐습니다. 백마 5단지는 용적률이 168%로 유독 더 낮은 용적률이고요. 8월에 2억 5천이었다가 24년에 3억 5천만원, 평당 1,855만원 정도, 전고점이 2,370만원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건너편 안쪽으로 2023년도에 사전 컨설팅 대상지에 선정된 백마 1, 2, 강촌 1, 2 단지입니다. 여기도 삼성물산, 현대건설 짱짱하네요. 현대 엔지니어링, GS건설도 여기 있어요. 사전 동의율이 85%, 거의 95%까지 찍어보겠다는 기세입니다. 이 백마 1단지는 일산에서 전고점을 거의 회복한 유의미한 단지인데요. 37평이 8억 4,500, 전고점이 8억 6,500이었으니까 지금 평당 2,280만원으로 전고점인 2,340만원 거의 다다랐습니다. 와, 오래된 단지에서만 볼 수 있는 안경. 장터 득템했습니다. 이거 옛날 사람만 먹는 거 아닌가요? 약간? 왜 요즘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죠? 화정역세권 은빛마을 11단지입니다. 사전 컨설팅 지원사업 대상단지로 선정됐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 현수막입니다. 전고점이 평당 2,45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단지 앞에 신축 중인 오피스텔 보이죠? 화정역 동문 디스트 오피스텔입니다. 19개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예전에 이런 저층 상가였거든요. 도심지라서 25층 용적률 1200% 신축이 가능해진 겁니다. 화정역세권 개발이 활발해진 이유입니다. 여기는 화정역세권 상업지역 개발 사례입니다. 롯데캐슬 루미니 현장인데요. 25층 상업지역으로 주상복합 개발을 했습니다. 원래는 2층짜리 하이마트 상가하고 모텔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업지역 거점
개발 사례를 우리가 알아둬야 하는 이유가 개발을 위한 건물이나 땅 실거래가가 우리 아파트 적정가 분석을 하는데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평당 5,300만원 정도의 거래가 돼서 철거 후에 이런 주상복합이 지어진 거거든요. 분양가 산정을 할 때 중심 상업지역 거점에 개발을 위한 땅값 거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분양가로 산정이 되는 거거든요. 이 루미니 오피스텔이 평당 한 5,300만원에 땅값이 거래가 됐잖아요. 여기에 분양가가 84 타입이 평당 2,700만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땅값의 거의 절반이 분양가로 이렇게 산정이 된 것입니다. 간단하게 사업성 분석을 해보면 분양사업을 통해서 한 1,600억 정도를 벌고 뭐 상가를 어느 정도 제외하고라도, 그리고 공사비 800억, 사업비가 240억, 토지 매입비 한 320억, 그러면 거의 200억은 최소 벌 수 있는 구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화정 역세권 보심도 위상에 걸맞게 이렇게 개발 사례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행신 1-1구역 재개발 정비구역이 확정된 곳입니다. 화정 도심과 창릉 3기 신도시 사이에 껴 있습니다. 이렇게 거점과 거점 사이를 같이 건드리는 것이 전국적인 트렌드입니다. 여기 현수막을 보시면 최근 한양건설로 시공사 선정이 완료됐습니다. 24층 10개 동 700세대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도시계획을 잘 살펴보면 재개발 구역 지정 예측이 가능합니다. 이곳은 새롭게 조성될 창릉 3기 신도시의 상권 인프라를 담당해야 하는 개발의 명분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상 정비구역 지정이 된 것입니다. 이 구역 내 연립주택에서 2배 이상 오른 사례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2019년 9,800만원에서 2021년 2.3억 원으로 2년 만에 무려 1.3억 원이 상승했습니다. 당시 갭 2,800만원으로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B아파트 투자는 재개발 예정구역 신축빌라에 투자하면 안됩니다. 이런 곳에 신축빌라를 짓는 순간 조합원 수가 늘어나면서 사업성이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신축빌라 업자가 개발 사업으로 인한 시세 차익분을 미리 챙겨가는 겁니다. B아파트 투자는 신축빌라들이 많이 들어서지 않는 곳, 만약 재개발이 무너지더라도 자체적으로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다음 주에는 서울에서 핫한 송파구에 가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